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항상 틀리게 듣고 틀리게 이해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틀리게 듣고 틀리게 이해하는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는 그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세계를 틈만 나면 돌아다니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에 나와서 설치고 화제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세계가 그의 그러한 틀리게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이유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세계는 단지 그와 엮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기피대상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을 앞질렀다. 단연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1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남한 대통령 문재인이 교황을 만났다. 그리고 티모테오라고 하는 한국의 가톨릭 신자라는 것까지 밝혔다. 그리고는 그러한 가톨릭 신자가 교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 이런 소문, 바로 여기에서 그 누구도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기피 대상 1호가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세상을 자기 프레임에 놓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청와대는 이러한 제목의 브리핑을 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히려 감사,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격 메시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이때의 일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든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무엇이 사실이었나, 이러한 사실 발견에 한번 나서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장면들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근거는 청와대 스스로 준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을 가지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로 하죠. 그는 먼저 김정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만나보라. 그렇다면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황이죠. 누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됩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먼저 교황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김정은에게 전해줬으면 했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황은 그렇게 먼저 보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뿐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에게 이것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환대하겠다. 교황이 오겠다면 거부하지는 않겠다. 입국을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 만나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김정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모두 문재인 씨 혼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은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한다는 말을 내가 전한다. 물론 김정은이 초청한다고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재인의 말이었던 것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은 교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 만일 그것이 심부름이었다고 한다면 초청장 정도는 미리 줘서 보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로 하면서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면 좋겠느냐?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곧 바로 뒤에 보게 되면 결국 김정은은 초청장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이 돼서까지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자 교황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죠. 그것은 어베일러블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은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바로 교황을 만나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보냅니다. 교황이 김정은이 불러줘서 감사한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주겠다고 했다. 이것은 또 그 후의 사정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교황이 김정은에게 오히려 감사한다.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파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8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교황청이 2019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직접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부분은 확실히 거짓이고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없고 했던 것들이 대체로 모든 것이 문재인의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김정은조차 그렇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없었고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교황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황이 어베일러블이라고 한 것이 가겠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은 이
브리핑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교황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 사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계속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교황의 말을 잘라서 붙이고 선율을 바꾸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2019년 여행 계획에 해외 방문 일정에 들어있지 않다. 이번에 또 지난번에는 어베일러블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unlikely to visit 이렇게 돼 있어서 방문할 것 같지 않다. 상당히 완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뜻이 강한 이러한 말로 그 답변이 한 번 더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교황을 자기 편한 대로 한 번 만나고 와서는 모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뉴스를 내보냈고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뉴스가 새롭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비단 교황과의 관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틀리게 보고 틀리게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나를 받들더라 하는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아주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12월 1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한 가지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다. 그 우려가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을 하든지 하는 그것이 성사되기 이전에 먼저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그 김정은의 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혹시 미국이 우리한테 졌다 혹은 미국이 실패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부담을 받지 않을까 부담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더니 그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전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같은 인식을 했다. 바로 여기에서 한마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죠. 교황 사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답방이 미국 2차 정상회담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미국에게 혹시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내 같은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2018년 내에 서울을 답방하면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말 자체로 봐서는 믿기 어려운 그리고 그 뜻이 아닐 텐데 하는 그런 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갑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나 미국이 갑이죠. 그랬을 때 핵심은 이렇게 될 겁니다. 김정은 합의를 다 이행해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상식적인 문장 해독을 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연내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김정은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는 것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을 봐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다른 곳을 방문했으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악관이 해설판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2018년 12월 3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백악관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현재의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을 쉼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합치를 보았다. 북한이 비핵화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좋게 풀이를 해도 그 특유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떤 소리만 들려도 그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로 변해서 들리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G20 말미에 잠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울발 뉴스를 전 세계에 쏘아서 가득 채우려고 하니까 미국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물론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고 백악관의 성명을 보기 때문에 그런 서울발 뉴스, 세계는 가짜뉴스라고 보는 그러한 정보, 잘못된 정보는 수정되고 정정됩니다. 그런데 서울발 뉴스만 보는 우리 한국이 문제인 것이지요. 한국은 정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1년 반도 넘는 이런 기간 동안 계속 동일한 정말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세계는 이제 서울발 뉴스, 한국이 발표하는 통계, 한국에서 제출하는 연구 결과까지 이제는 안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기만 하면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조차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 감염 현상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다녀온 국가들은 이러한 감염 현상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귀 못 알아듣는 모습을 참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많이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취임했을 때 인사치레로 한번 다녀가시지요 했던 그런 국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큰 일들을 앞에다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 국빈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내가 예전에 이 나라에 와서 산에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경우는 바로 뉴질랜드 총리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 한국에서 예전에 다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한국을 왔던 적이 있다. 그러니 내가 답방을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청와대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얼마나 정보를 보고 싶은 대로 보는지,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런 편집이 되는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세계는 이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근래에 세계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감정을 숨기지도 않는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일명 문재인 퇴치 팁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재인 퇴치 팁입니다. 문재인 퇴치 팁 그 4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은 문재인과 엮이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이 전화하면 안 받는다. 이것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만날 때여서 어쩔 수 없이 한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문재인과 양자회담만큼은 기피하라. 그 다음 2번째, 어쩔 수 없이 문재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 문재인과 만나는 시간은 최단시간으로 축소하라. 그리고 주의할 것이 이 경우에 문재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비공개로 하라.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서 웃는 모습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대화했다 하면서 말을 채워놓기 때문이다. 3번째, 문재인이 손님으로 직접 찾아오게 되면 어떤 나라를 직접 찾아오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집을 비운다. 다른 나라의 볼일을 보러 간다. 그리고 이때 피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같이 밥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0번을 양보해도 만찬은 안 된다. 대충 점심으로 때워라. 4번째, 문재인이 검은 종이를 들고 와서 백지라고 할 때 우리는 외교상 예의를 차려서 당신은 그것을 백지라고 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문재인은 밖에 나가서
우리는 백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서울발 뉴스를 터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런 식의 문재인 퇴치 방법을 직접 행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찾아와서 백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 해결 방식이 있다. 예로서 바티칸 같은 경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한 말 가운데 김정은이 초청한다고 하는 구두 전달만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루머에 같이 끼어들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못을 박는 방법, 이것이 있다. 그리고 미국처럼 문재인이 하는 말은 듣지 말라. 할 얘기가 있으면 내가 한다. 내가 한 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거래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세계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운 나쁘게 그 전화를 받게 되면 이제는 화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강대국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와 같은 평판 속에서 계속 접근해서 때를 쓰면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외교관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갈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냥 비워두고 안 채우고 일 때문에 귀국하면 장기 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것은 외교가에서 흔히 쓰는 그러한 제스처이지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확실히 고립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우리 한국까지 이제는 세계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